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.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.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연애할 때 후회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저한테 계속 막 연애 상담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제가 휴방일 동안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. 내가 연애에서 꼭 지키는 7가지. 이 규칙을 제가 좀 지키면서 연애한 이후로 연애가 굉장히 편해지고 연애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힘들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7가지 규칙을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적어왔는데, 유호의 연애 법칙 찡긋.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1번!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. 유호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면. 이상형을 자세히 설정하기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이상형이라는 걸 굉장히 자세히 설정을 해놨거든요.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제 이상형을 알아요. 담배 안 피는 사람, 타투 없는 사람, 술은 적당히 마시는 사람, 여사친 무조건 없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큼직큼직한 것들. 제가 항상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런 이상형을 제가 선포를 하고 다니면서부터 제 이상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.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, 자꾸. 그러고 약간 그런 게 있어. 정말 내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법한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봤는데 완전 내 이상형들에 다 부합하는 거야.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고 외모에 상관없이 나랑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.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외모보다는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거 몇 가지를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, 그거는 연애의 경험을 통해서 좀 축적이 돼요. 나는 이런 거는 절대 못 견디는 사람이구나.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서 나만의 오답노트를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여자 문제로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. 저는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, 그거를 극복하려고 몇 번 노력을 해봤어. 아 그래,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있지. 쟤는 친구일 거야. 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!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급발진이 되는 거야. 나는 안 되는 사람이더라고. 나는 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고, 나는 애초에 생겨먹기를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나는 받아들였어. 아, 나는 이게 어쩔 수 없구나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마음에 들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더라도 인스타에 딱 들어갔어. 그랬는데 만약에 댓글에 오빠 어제 잘 들어감?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외돼요.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사라져요.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제 봐버린 거니까. 그래가지고 나는 이상형을 자세히 설정하는 게 이래서 필요하다고 봐요.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바꾸는 것보다는 애초에 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사람이 존재해, 분명히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자애들끼리 노는 거 좋아하고 여사친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지. 그래가지고 저는 이상형 자세히 설정하는 거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런 여자는 절대 안 된다. 예를 들어 뭐 술자리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 안 된다. 옛날에 여러분의 연애 경험이 없다면 혹시 죄송하겠지만 연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는 내가 너무 힘들었다.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.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절대 타협하고 만나시는 것보다는 피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. 그러면 훨씬 더 당신의 연애가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.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2번입니다. 사귀기 전에 지나친 스킨십은 no. 이거는 요즘 선세쿠사도 있고요. 옛날과는 좀 다른 기준을 잡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나도 그것도 존중하고 이해해. 당연히 그럴 수 있어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거예요. 사귀기 전에 그렇게 스킨십을 과하게 해버리면 이제 사귀었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. 사귄 후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. 나한테만 이러는 건지,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러는 사람인지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귀었을 때 사귀기 전에 그렇게 뭔가 관계가 진전이 돼버리잖아. 그러면 이 사람이 사귀는 사이에서만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불분명해진단 말이야. 이 사람의 기준에 대한 게 조금은 의심스러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괜히 첫 만남이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서서히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이런 게 또 사귀는 맛인데 그거를 깨가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서로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 하고 그날 바로 해도 돼. 그날 바로 진도 끝까지 다 빼도 돼, 그냥. 근데 어쨌든 관계 정립을 한 다음에 스킨십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자든 남자든. 이거는 굉장히 로맨틱한 연애, 제대로 된 연애를 하고 싶을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저만의 철칙입니다. 저는 손잡는 거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. 근데 약간 섹슈얼한 터치 있잖아. 뭐 허벅지를 만진다던가 약간 막 옛날에 훈녀 스킬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유행했었거든.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다. 3번은 밀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.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. 막
막 밀당 어디서 주워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주워들어가지고 막 카톡을 씹거나 연락할 때 텀을 둔다거나 아니면 뭐 남들과 이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작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저절로 밀당이 된다는 거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옛날에 되게 연애가 1순위인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연애를 할 때 일을 잘 못 집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근데 그때의 연애를 생각해보면 그때의 연애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. 오히려 안 풀려. 이게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너무 다가가려고 하면 한 걸음 물러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다가가기보다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쪽에 사랑도 같이 잘 꾸려나가는 게 그게 진짜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요 저절로 밀당이 된다는 게 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이랑 맨날 만날 수 있고 이럴 수가 없잖아.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좀 조절이 된단 말이야. 애정이라는 게. 그래가지고 밀당을 굳이 내가 뭔가 스킬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자기 할 일이 약간 좀 널널한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내가 막 금수저야. 그래가지고 시간이 막 남아 돌아.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도 하나 개발하는 게 정말 연애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사실상 남자든 여자든 헤어지자고 말하고 약간 마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되게 분명해요. 1번, 더 이상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아.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. 2번, 이 사람이 너무 나를 귀찮게 해. 나를 괴롭게 해. 이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이 두 개가 자기 할 일,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. 일단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것도 해결이 되고요. 자기 할 일에 자기 관리도 좀 포함이 된다고 봐요. 사실상 나의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기를 사람들은 바라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렇진 않거든요. 내가 처음 반했던 그 모습대로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내가 처음 반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고 그 사람이 처음 나에게 따뜻하게 건넸던 그 말투, 눈빛 이런 것들을 항상 바라잖아요. 그것처럼 외모 관리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가지고 자기 할 일, 자기 관리 모두 열심히 하면 밀당은 필요 없다. 4번,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기. 이게 저는 인간관계 그리고 연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거짓말 때문에 헤어진 적이 있어요.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또 유별나기도 했어. 유난이야 내가.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여사친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. 근데 그 여사친이 좀 짜증나게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내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무서웠을 수 있어. 나 걔 만나러 갈게 라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무서웠던 거지.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친 거야. 나 몰래 이제 카톡하고 카톡창도 막 나가고 이랬었어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거야.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, 얘가 어디쯤이야? 오고 있어? 이래가지고 나 지하철 탔어 이러는데 이게 구라 같더라고. 그래서 연인 사이의 신뢰라는 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. 한번 빠개지면 이게 진짜 돌이킬 수 없게 되거든요. 신뢰가 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.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거짓말 중에서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. 예를 들면 자기야 여친 몇 명 사귀어봤어? 그랬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100명을 사귄 거야. 나 잠시만 잠시만 발로도 세야 될 것 같은데. 그래가지고 한 131명 정도?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. 이런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되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선의의 거짓말, 하얀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한 20명 정도로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거. 근데 이 선의의 거짓말, 하얀 거짓말의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정해드릴게요. 나중에 상대가 알았을 때 이 사람이 날 배려해서 거짓말을 해준 거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어야 그게 하얀 거짓말이에요. 여사친 만나러 가는데 괜히 걱정하니까 그냥 남자애들이랑 논다고 해야겠다.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 아니에요. 왜냐? 나중에 알았을 때 배신감이 들거든.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거짓말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이거는 연인 사이에, 인간들 사이에 꼭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규칙이죠. 5번, 끝까지 할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기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. 저는 약간 불타오르는 사람이었거든요. 연애를 할 때 되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. 근데 이게 저는 여잔데도 약간 이랬는데 남자들은 정말 딜레마일 것 같은 게 여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막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. 막 선물해주고 집까지 매일 데려다주고 만날 때마다 막 편지 써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끝까지 이 행동을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
그 모습을 여자들은 항상 기억하고요.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죠. 근데 그게 점점 이 사람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비슷한 말로는 약간 나의 본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게 좋아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망할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애초부터. 그게 저는 연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야 내가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을 상처 줄 일이 없어져요.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을 집에 매일매일 데려다 줄 수 있어. 이런 게 아니라면 맨날 데려다 주지 마세요. 가끔씩 데려다 주고 고맙다는 말도 받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또 연애에서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.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오래 달리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연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6번!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. 헤어지자는 말은 진심일 때만 하기. 이거는 남자분들은 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여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예요. 헤어지자는 말을 진심이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. 이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냥 내뱉는 사람들이 있어. 그리고 정말 안 좋은 버릇으로 숨쉬듯이 싸울 때마다 내뱉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. 이거는 정말 관계에서 너무 치명적이에요. 일단은 헤어지자는 이 말에 무게감이 일단 사라져버리고요. 그리고 계속 헤어지고 붙고 하다 보면 내 삶이 굉장히 피폐해져요. 그리고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요.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은 꼭 진심일 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헤어지자는 말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약간 무기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너무 서로에게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저는 새기고서 연애를 하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행복할 때 약속하지 마라. 화났을 때 답변하지 마라. 슬플 때 결심하지 마라.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연애할 때 후회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정말 헤어지자는 말은 정말 내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사람이 없어도 정말 괜찮은지 이게 진심인지 그런 다음에 정말 헤어지고 싶을 때 내뱉어야 된다. 그리고 7번 이거는 이제 조금 이어지는 말인데요. 한 번 헤어지면 돌아보지 말기. 저는 한 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주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끝이 좋은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제 주변에도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리고 헤어진 데에는 무조건 이유가 있을 거야. 우리가 헤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바꾸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.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나에게 되게 소중했던 사람이잖아. 근데 그 추억을 퇴색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. 헤어졌다 붙었다 하는 과정에서. 그러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. 내 자신이.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 규칙들을 무조건 지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는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야. 한번 헤어진 사람과 저는 되게 신기할 정도로 단 한 번도 길에서라도 우연히 마주친 적이 없거든요. 그 정도로 저는 싹 끊어내고 뭐 연락한 적도 없고 뭐 미련 같은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. 애초에 헤어지면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앞으로 만날 사람과도 잘 만날 수 있고 뭐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. 그게 진짜 커플 사이에서 가장 큰 독이에요. 아 얘는 전 남친보다는 나한테 훨씬 돈을 안 쓰네?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. 그런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연애의 불행의 시작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헤어지면 그 사람을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연애 법칙들 저는 20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30살이 되니까 저는 이런 규칙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규칙들을 지키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리고 우는 날도 사라지고 상처받을 일도 많이 없어지는 걸 경험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30대가 된 기념으로 해가지고 연애 법칙을 한번 풀어봤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거 까먹으면 또 돌려보시고 그러면서 마인드 세팅을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연애 고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진짜 근데 이게 다야 사실 연애가. 이것만 지켜도 뭐 나쁜 사람 만날 일도 없지 일단. 나한테 잘 맞는 사람 일단 만나는